다음 이슈입니다. 이번 주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소셜미디어 X에서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입만 열면 논란을 만들어내는 인물들이라 과연 둘이 무슨 얘기를 할까 관심이 쏠렸는데요. 대담 자체는 이슈였는데 내용은 어땠을까요? 임선우 캐스터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대담에 실시간으로 접속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이 소유한 X를 통해서 트럼프와 대담을 생중계했는데 동시 접속자만 13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네. 사전 질문지 없이 아무런 주제 제한도 없이 재미 보장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이목을 끌었는데요. 기술적 문제로 실시간 중계가 약 30분가량 지연되기도 했는데 머스크는 사전에 800만 명의 동시 접속 테스트를 진행했다면서 X가 대규모 디도스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입을 막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 뭐 이런 주장으로 들리는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대담은 진행이 됐습니다. 네.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네, 예고했던 대로 트럼프는 누구의 방해도 없이 마음껏 평소의 주장을 펼쳤는데 물론 여기에는 억지 주장도 포함된 대담보다는 사실상 만담에 가까운 대화였습니다. 핵심 주제만 간단히 요약해보자면 트럼프는 핵위협과 에너지 정책, 이민자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입을 열었는데 특히 핵온난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핵무기 위협이 지구온난화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고요. 또 화석연료 생산을 늘리고 대규모 이민자 추방 등 자신만의 정책 방향을 강조했습니다. 머스크는 줄곧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였고요. 사실상 이날의 분위기는 서로의 친분을 과시하는 자리 정도였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대담을 들은 테슬라 주주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했겠어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계속해서 전기차에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 지금 머스크가 또 친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대담에서 과연 이거에 대한 좀 속 시원한 답이 좀 나올까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안 나왔고요. 결국 둘이 왜 손을 잡았는지 의문일 수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머스크의 이런 자기 모순적인 행보, 주주들에게는 이해하기 참 어려운 모습이겠죠. 네. 두 팔 걷어붙이고 트럼프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전기차를 향한 트럼프의 태도는 이날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머스크의 제품은 놀랍다 치켜 세우기도 했지만 큰손 후원자인 머스크를 놓칠 수 없는 만큼 체면치레식 발언에 더 가까운 뉘앙스였고요. 이마저도 모든 사람이 전기차를 가져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면서 사족을 달았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취임 첫날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겠다 대놓고 말하기도 했죠. 특히 미국과 유럽이 중국산 전기차 관세 폭탄을 던지면서 그 여파로 테슬라의 상하이 기가 팩토리도 얼어붙은 상황에서 트럼프는 더 강력한 대중국 규제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엇박자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내년 상반기 저가 전기차를 예고한 테슬라 입장에선 원가 절감을 위해서 이 중국산 배터리도 들여오기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미 미국에선 테슬라가 속도를 좀 늦추는 모양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테슬라의 판매 그래프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민주당 텃밭으로 여겨지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올해 2분기 테슬라 신차 등록 대수가 24%나 급감했습니다. 또 트럼프 정책 바스켓을 들여다보면 이 배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행보도 테슬라의 또 다른 큰 돈줄이죠. 이 규제 크레딧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엄격해지는 배출 규정을 통과한 제조업체에 수여되는 일종의 배지 같은 건데 테슬라는 그간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제너럴 모터스나 스텔란티스 등 전통 내연기관 자동차 업체들의 규제 크레딧을 팔아 큰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규제 크레딧 판매로만 2018년 이후 90억 달러, 우리 돈 12조 3천억 원을 벌어들였고요. 지난 분기만 해도 회사 순이익의 절반이 넘는 8억 9천만 달러, 1조 2천억 원을 여기서 챙겼습니다. 배출 규제 강화는 장기적으로 전기차 신차 판매 비중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중 하나로 꼽히는데 트럼프가 어깃장을 놓고 있는 겁니다. 네, 트럼프는 특히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머스크와 트럼프가 아무리 가까워진다 한들 보조금에 대한 트럼프 입장이 바뀌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트럼프와 공화당은 메이저 석유 기업들과 관련 산업이 내연기관에 의존하는 각종 운송수단 생산업체들을 지지 기반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배출 규정 강화 반대와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장기적 비전에 대한 믿음으로 지분을 유지하고 있는 테슬라 주주들은 머스크의 친 트럼프 행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월가 대표 테슬라 강세론자죠. 로스커버는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은 자신의 재정적 이익뿐만이 아니라 클린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회사 중 하나인 테슬라 이익과도 상반된다라고 지적했고요. 이 같은 머스크의 자기 모순적 행태에 대해 머스크가
테슬라의 단기 이익을 희생해 더 큰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리아이 대학의 앤드류 워드 교수는 인공지능에서 우주 탐사, 신경과학까지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는 머스크에게 테슬라는 최종 목표가 아니다라고 짚으면서 머스크가 장기적 야망과 이익을 위해 테슬라의 단기 이익 일부를 희생할 수 있다고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머스크가 트럼프와 왜 손을 잡는지가 궁금한데 실익이 있다고 보는 겁니까? 네, 참 역설적이게도 이 전기차의 고개를 가로젓는 트럼프의 행보가 테슬라를 독보적인 위치에 올려놓을 것이라는 의견도 종종 눈에 네. 띕니다.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 같은 디트로이트 전통 강자들이 전기차 시장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던 시점을 돌아보면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II를 통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면서부터인데요. 포장만 놓고 보면 전기차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책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바이든은 노조를 상당히 중시하는 진보 진영이다 보니까 이 노조가 없는 테슬라가 고깝게 보였을 테고 머스크와의 관계도 틀어질 대로 틀어진 터라 이 전기차 보조금은 경쟁사들을 키워주는 돈줄이 돼버린 셈입니다. 실제로 머스크는 전미 자동차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기차 업체 대표 회담에 초대받지 못하기도 했고요.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미국 전역에 깔릴 예정이었던 슈퍼차저 인프라 부서마저 통째로 날려버리는 역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전기차 기술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 경쟁자들을 향한 돈줄이 끊기면 격차를 더 벌리고 독보적 우위를 점령할 수 있을 것이란 역발상도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 머스크, 트럼프와의 동행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 지켜봐야 되겠군요. 자, 임선우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